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도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비판. 이 책은 그러한 탈민족과 문명사의 관점에서 지난 20세기 한국사를 전면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모하다고나 할까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술의 대상은 20세기 전체가 아니라 대한제국이 폐망 이후 식민지기를 거쳐 대한민국이 성립한 초창기인 1950년대까지입니다. 흔히들 그 시대를 해방 전후사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해방 전후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배학설이었던 민주주의 역사학을 논리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나름 대안을 제시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판의 표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6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식은 해방 전후사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결정판입니다. 이 책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지 않은 대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6권 합하여 100만 권 가까이나 팔려나갔다고 하는군요. 재야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 책을 탐독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의 요처에 포진한 이른바 386 세대라는 젊은 정치가들의 현대사 인식은 이 책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20세기 한국사 전체를 대상으로 심지어는 1894년의 동학농민 민봉기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려 16개에 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과거사 청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각 권에는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은 책의 성격과 내용을 대변합니다. 그 총론을 중심으로 인식, 각 권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권의 총론은 언론인 출신의 송건호 씨가 썼는데 주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에 대한 도덕적 비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거칠고 감정적인 데가 많죠. 예컨대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 후 점령군으로 온 미군정 하에서 친일파 사대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애국자를 짓밟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분단의 영구화를 획칙하여 민족의 비극을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1948년에 성립한 대한민국은 신생 정부임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참신한 기풍을 볼 수 없어 마치 노쇠국가 같았다. 등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인식이 나름의 논리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제2권부터입니다. 제2권의 총론은 강만길 교수가 썼는데 그 유명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요컨대 식민지기에는 민족해방이 지상과제였듯이 해방 후의 분단시대에는 민족통일이 지상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족통일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완전한 시민사회와 근대국가가 성립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에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정치는 민족 정치여야 하고 경제도 민족 경제여야 하고 문화도 민족 문화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것을 민족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60년 전 김구 선생이 38선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휴전선에 선 중간자의 입장이 되어 남과 북이 갈라지고 전쟁을 치르고 분단을 고착시켜간 역사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객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 강 교수가 이야기하는
분단시대 역사인식입니다. 이렇게 제2권의 총론이 역사인식이라면 제3권의 총론에서는 사회경제의 분석과 그에 기초한 혁명이론이 제시됩니다. 제3권의 총론자는 박현채 선생입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만 박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백아산에서 소년 빨치산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박 선생에 의하면 식민지기와 미군 정기는 식민지 반 봉건사회입니다. 세계사적으로 크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아직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지주제를 중심으로 한 봉건적 부분이 강하게 남아있어 사회 경제적 변혁이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적 토지개혁을 주요 과제로 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아직 자본주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여 공산당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객관적 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정권을 확실히 장악한 다음에 적당한 때를 보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자는 주장이죠. 아시아의 정치사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2단계의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의 이 같은 혁명 이론을 수용하고 실천했습니다. 박현채 선생도 그러한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위와 같은 혁명 이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그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중진 단계로 발전한 1980년대 중반부터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마오의 혁명 이론으로 해방 전후사를 재해석하고자 했던 것이 제3의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